입니다. 이제 오늘 교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다 준비를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크게 챕터로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현재로는 이제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자원봉사 이해하고 시작하기, 자원봉사 활동의 실천, 그 다음에 파트 3,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를 위한 자원봉사, 그래서 체계로 이해하기, 이렇게 세 개의 큰 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챕터 1, 자원봉사의 이해,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의의와 필요성,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특성과 기능, 그리고 현대사회에서의 자원봉사의 가치,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틀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사회복지에서 이 전 시간에 이제 사회복지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의 느끼는 사회복지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 오시게 돼서 이렇게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시는 공부를 하시게 되었는지를 과제로 제출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선생님들을 이해하고 또 선생님들이 필요한 거에 맞춰서 수업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조금 어려우셨더라도 꼭 다 작성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요. 사회복지라는 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라는 학문이 따로 발생한 게 아니고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많은 학문들, 다학문적인 어떤 특성들 중에서 사람의 마음과 신체와 정서, 그 다음에 감정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는 학문들을 모아서 다학문이 모아진 집합체다. 그래서 그것이 현대사회에 와서는 사회복지학이다라는 하나의 학문적인 틀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 또 그런 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전문가의 차이가 뭘까요?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가, 사회복지사의 차이점. 보통의 현장에서는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관심 많이 없으셨던 분들은 대개 현장에 가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사회복지가 뭐예요? 여쭤보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걸 좀 나눠서 자기의 시간을 나눠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 네, 이렇게 말씀들을 흔히 하시죠. 그리고 자원봉사 아니면 자선의 개념들을 사회복지의 개념과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와 자원봉사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구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는 비전문가들도 소규모의 소정의 교육을 받으시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사회복지사가 되지는 않으시죠. 그냥 자선 활동을 하시는 활동가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되시는 거지, 그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원봉사의 행정적인 어떤 책임을 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되거나 자원봉사의 관리자가 되시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관리자 또는 사회복지사의 차이가 바로 그런 전문성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성과 자격, 그 다음에 권위에서 그런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을 가지시고 일단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사회복지라는 사업을 당초에 사회복지의 역사를 좀 보면 1601년에 영국에서 구빈법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1601년에 구빈법이라는 어떤 법률적인 제도를 만들고 처음으로 제도화해서 법제화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보다 선진국이었던 서구 유럽에서 사회복지, 사람을 사람답게 살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그런 길을 찾기 시작한 게 그쪽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시작을 하고 영국이나 서구 유럽, 프랑스, 독일 이런 곳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영국에 계신 많은 분들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더 번창하게 되었고 또 학문으로 더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우리나라가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고 어려운 그 일제시대 하에 치하에서 일본의 어떤 제도들, 그 다음에 일본이 지나간 후에 미국의 제도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저희가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들이나 어떤 사회복지에서 있던 많은 이론적인 근거들도 어떤 그러한 그 영향 하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련된 국가들 아니면 우리가 그 학문적인 끌림을 받았던 그런 나라들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둘러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사회사업 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회사업 사전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미국 사회사업 사전에 나오는 자원봉사의 기본 개념은 자원봉사를 개인, 집단, 또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또 개선하는 일에 종사하는 공공과 민간의 여러 조직 활동에서 여러 참여 활동에 대한 가치에 상응하는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다. 이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요. 사회에 공헌되어 있는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들,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그러한 사회 문제들을 법과 제도적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법과 제도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실천적인 부분들, 여러 조직 활동에 있어서, 실천 활동에 있어서, 다만 그게 공공과 민간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을 바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한번 볼까요? 영국의 자원봉사 센터의 기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을 자신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타인을 위해 직접적인 보상 없이, 아까 여기도 보수 없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국가나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수행되는 활동이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본인의 자발적인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나 가족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보상 없이 스스로 하는 활동, 그것을 이제 영국의 자원봉사 센터에서는 자원봉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본 오사카 자원봉사협회에서 말하는 자원봉사의 정의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원봉사를 자진해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죠. 즉, 아까 이제 여러 가지 풀어서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죠. 스스로 자진했다라는 스스로 나섰다는 소리죠. 스스로 원해서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꼭 사회 문제의 해결이라는 건 개인에 관한 것, 그다음에 집단에 관한 것, 그다음에 사회에 관한 것 다 포함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들, 자원에서 하다 보니 급여도 제공되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한 뜻을 포함을 해서 자진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해서 활동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본 오사카 자원봉사협회에서는 자원봉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일본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를 대표적인 어떤 기관들이나 협회의 정의를 한번 같이 봐왔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기관이죠.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사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가족이 아닌 타인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고 있죠. 타인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킨다. 그 다음에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한다.
타인을 위한 활동을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고 가족이 아닌 본인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사회 공동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면서 타인을 위한 마음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인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다시금 그러한 봉사활동들이 본인에게도 자아 실현을 위해서 돌아오고자 하는 어떤 그런 활동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바로 자원봉사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자 또는 기관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이제 대표적인 어떤 국가의 그 다음에 국가에서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관들의 정의를 한번 봤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자나 해당되는 기관들의 또 다른 어떤 기관들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라는 학자는요. 직접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 법, 관습, 물리적인 힘의 강제, 신체적인 강압 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즉 자발적인 동기 등에 의해서 수행되는 인간적인 활동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직접적인 보상에 의한 기대라고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금을 바라고 하는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법, 관습, 물리적인 힘의 강제 또는 신체적인 강압 등이 하는 건 노예제가 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 이렇게 교도소나 아니면 어떤 그 신체에 구금을 당한 상태에서 노역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죠. 그것은 자원봉사라고 하지 않죠. 그것은 죄진 사람들이 당연히 치러야 될 죗값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고 있죠. 아니면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반성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활동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수행되는 인간적인 행동이 바로 자원봉사다라고 스미스라는 학자는 스미스와 그와 같이 연구했던 다른 어떤 학자들의 연구 정의를 좀 보았고요. 또 다빌과 먼데이라는 학자는 자신의 친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비공식적으로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공식 조직을 통해서 행하는 서비스다. 이야기는 뭐냐? 비공식적인 건 한 번, 두 번이란 소리겠죠.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할 때 원하는 날에 편하게 한다는 소리겠죠. 다만 비공식적인 거라면 일정한 자원봉사도 일정한 기간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기간들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자원봉사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기관들을 봉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비공식적 조직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공식 조직을 통해서 하는 행위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회기를 정해서 아니면 1회, 최소한 5회, 아니면 10회,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한 달 이런 일정을 정해서 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그 자원봉사에 대한 기관들이나 어떤 범위를 정의를 주었죠. 그래서 이 다빌과 먼데이는 어떤 무보수로 자발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하는 행위지만 공식 조직을 통해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하는 행위다. 그것이 바로 자원봉사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 보면 미국의 사회사업백과사전에 보면 욕구가 인식되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태도로 행동을 선택한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사회적 책임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자선이나 대가를 기대하거나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을 초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자원봉사라는 건 순수한 높은 뜻을 가진 자발적인 인간애적인 행동이다. 그러한 행동이 바로 자원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관 아니면 학자의 연구자 기관의 정의를 하나 더 볼까요? 자, 볼런티어 21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거나 기대하지 않고 무보수로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발적으로 하고요.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거나 기대하지 않고는 무보수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다른 사람이나 다른 혹은 지역사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를 돕는 것과 같은 공익활동을 하는 게 바로 자원봉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트래커라는 연구자는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식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영리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즉 무보수로 한다는 이야기죠.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니까요. 또 인간 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공동선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구현을 통해 자기 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거 아까워서 들어본 말씀 같지 않은가요?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에 내린 정의가 좀 많이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트래커라는 학자도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법을 좀 보면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005년대에 재개정된 기본법을 좀 보면요. 자원봉사 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바로 자원봉사라 한다 하고죠. 자, 2005년도에 자원봉사 기본법을 재개정하면서 할 때 개인 또는 단체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가 그룹으로 여러 단체가 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범위를 넓혔고요. 지역사회, 국가, 지역사회는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하는 활동들. 이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어려운 나라에서 외국의 도움을 받던 원조 국가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할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뤘고 아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력을 갖춘 이후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많은 나라들의 오히려 거꾸로 도움의 손길을, 또 자원봉사의 길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코이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활동 단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대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이나 코이카를 통해서 해외의 자원봉사도 나가고 타국에도 나가기도 하고요. 또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더 넓게 글로벌한 어떤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활동을 하는 그것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로 본다. 이렇게 자원봉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의 어휘적 개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적인 의미죠. 자, 자원봉사의 자원은 스스로 자자에 원하다 하는 원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일을 자기 스스로 자자 원할 원자에서 자기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이제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남의 뜻을 받들어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기 이해를 돌보지 않고 노력이나 힘을 들여 친절하게 보살펴 주거나 일한다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자원봉사라는 말은 이제 정리해서 보면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원해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하여 도움과 섬김을 실천하는 이타활동이 바로 자원봉사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참 좋죠. 한글이 자원봉사, 물론 한문으로도 쓰여져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란 말 자체에 이렇게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원해서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서, 아까 자원봉사 기본법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역사회나 국가 또는 다른 어떤 국가를 위해서도 하는 것들, 활동까지 다 포함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도움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이타활동들, 이게 바로 이 자원봉사라는 단어의 의미다, 뜻 들어있는 의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원봉사와 관련되어서 유사한 용어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가 사회봉사라는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라는 말은 자신의 유익을 벗어난 사회 전반에 초점을 맞춘 봉사활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와는 달리 자발성이 약하거나 혹은 의무감, 강제성이 가미된 의미를 조금 내포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사회봉사다라는 거죠.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지만 사회봉사는 스스로 원해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이 뭐 하시죠?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 계도 활동도 하고 하는 것들도 사회봉사 활동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원봉사와 사회봉사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영어에 발렌타리즘이라고 그래서 발렌타리즘이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비슷하게 자원봉사하고 비슷한 자원봉사주의 뭐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진 모든 활동의 정신을 총칭하는 토탈하는 의미의 총칭하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의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들의 활동도 포함을 한다라는 의미고요. 또 정부의 기관이나 제도는 법에 의해 강제화되고 조세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발렌타리즘이라고 하는 자원봉사주의는 자원봉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영어에 volunteerism이라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유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행하는 활동과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정신, 철학, 주의 등 그러한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volunteerism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원봉사와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요. 비영리 조직은 물론 법원, 교도소, 도서관 및 정부기관에서 하는 모든 자원봉사 활동 등이 이 용어로 발렌티어리즘이라는 이 영어 용어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봉사 또는 발렌타리즘 아니면 발렌티어리즘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라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원봉사라는 어떤 개념이나 기본 정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비슷하게 유사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개념은 세밀하게 보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Voluntary Action이라는 이제 미국에서 그 자원봉사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만들면서 정권별로 제도가 배면서 나중에 자원봉사의 역사에서 좀 외국의 사례에서 좀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Voluntary Action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oluntary Action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 행위를 말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한 모든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은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모든 행동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의 자원봉사는 보통 자원봉사 활동 voluntary activity라고 이야기를 하지 voluntary action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voluntary agency라고 합니다. agency라는 건 기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민간기관 또는 자원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떤 욕구나 문제를 인식한 개인들에 의해서 설립되고 사적 기금으로 형성된 조직체 이런 것들을 바로 voluntary agency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volunteer association이 뭐죠? 기관연합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원봉사 기관연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자원봉사자 협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발전되고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회원 집단 멤버십 그룹을 Volunteer Association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자원봉사와는 Voluntary Activity와는 다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에이전시, 액션, 뭐 어소시에이션 뭐 이런 것들을 달아놓긴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의 개념과는 비슷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조금 다르다. 영어에서도 좀 글자가 다르듯이 그 의미도 뜻하는 바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봉사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사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요즘 이제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봉사학습의 한 형태로 이루어진 활동들을 이제 요즘에 봉사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처럼 봉사활동을 수행하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는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를 돕는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습득하게 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와는 유사한 명칭이지만 개념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러므로
일반적인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봉사 활동과 유사하면서도 봉사자의 학습에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크게 보면 대학교에서 아니면 요즘 기업체에서도 이런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시죠. 뭐 예컨대 삼성이나 아니면 뭐 현대나 아니면 그런 거대한 대기업들이 기업체 내에 자원봉사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어떤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자기의 회사와 비슷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원봉사가 아니라 봉사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에 관한 주요 초점들 아니면 기업의 어떤 목적들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봉사활동들일 뿐이지 자원봉사의 개념과는 유사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발성이 약간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즉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 자원봉사를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기 위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하기 위한 것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아니면 사회인이 되어서 학습된 대로 타인을 위한 어떤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타심과 자선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자원봉사와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접두어인 자원이나 사회를 생략하고 봉사활동이라고 명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이제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회봉사 명령이라 함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무보수 공익적 활동에 종사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법,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서 봉사명령제가 시행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봉사활동처럼 이러한 사회봉사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죄진 것들을 반성하고 내가 잘못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도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거나 아니면 뭐 죄를 좀 덜어주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사회봉사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단어들은 자원봉사와는 좀 비슷한 어감을 뜯거나 아니면 얼핏 현장에서 자원봉사와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이렇게 자원봉사는 조금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요. 두 번째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